우리는 매 순간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무언가에 관심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주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앞에서 일을 시작한 지 평균 40초 만에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집중하길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중요한 일을 단 한 가지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일상에서든 더 창의적이고 행복하고자 한다면 집중력이야말로 우리가 삶에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집중력은 한정적이며 똑똑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때 더 깊이 집중하고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산만한 환경에서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습관처럼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관적 몰입의 저자 크리스 베일리는 집중과 몰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저자는 다양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직접 시험해본 아이디어가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을 100% 의도대로 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은 의도적으로 내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할지를 생각하는 것도 그 결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자주 어디에 집중할지를 선택하시나요?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언제 할지 미리 결정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으며 집중할 대상을 가끔 의도적으로 선택할 뿐입니다. 딴 생각에 빠져 있다가 정신이 들 때나 어떤 일을 미루고 있으면서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이러한 자동 조종 상태를 빠져나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도록 신경세포를 재편하게 됩니다. 집중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집중력을 잘 관리할수록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며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살면서 보내는 다양한 환경은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며 다양한 메시지와 알림을 보내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꾸준히 방해받다 보면 어느 것 하나에 제대로 몰두할 수 없고 결국 시급해 보이는 다른 알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은 그 수가 한정적입니다. 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매초 꾸준하게 정보를 받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티모시 윌슨은 우리 뇌가 감각기관을 통해 받는 정보가 초당 1100만 조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의식적으로 소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양은 그 조각 중 40조각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순간에 집중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의 집중 영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의 집중 영역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임시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뇌 속 저장 기관입니다. 주의 집중 영역 덕분에 우리는 여러 정보를 상황에 맞춰 동시에 수용하고 조작하며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할지 고르고 나면 그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주의 집중 영역을 활성화시켜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 영역은 집중력과 더불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일의 대부분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평소 무엇에 집중하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딴 생각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주의 집중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더 잘 인식하면 산만해지는 마음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생산적으로 일했거나 혹은 엄청난 성취를 이뤘던 날을 떠올려 보면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의 일에 집중했을 것이며 집중해서 일하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흥분하지도 끊임없이 일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온전히 일에 열중하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갔고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우리의 뇌는 가장 생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즉 하이퍼 포커스 상태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이퍼 포커스 상태로 일에 집중하면 업무나 과제를 비롯한 집중한 대상이 주의 집중 영역을 완전히 채웁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이퍼 포커스는 의도를 의식하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재빨리 다시 집중할 수 있으며 일에 완전히 열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상태로 있으면 대단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이퍼 포커스 상태에서는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 집중 영역의 하나의 업무나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중 영역이 넘치지 않고 일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놀랍도록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이퍼 포커스를 습관으로 만들면 더 많이 배우고 기억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안적 접근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더 빠르게 많이 일하는 좋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이퍼 포커스로 들어가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생산적이거나 의미 있는 집중 대상을 골라야 합니다. 둘째, 우리 안팎에서 주의를 빼야 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선택한 대상에 집중해야 하며 넷째, 계속해서 그 대상에 다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 먹을수록 그만큼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팎에서 주의를 빼앗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해야 합니다. 현재 정말로 해야 하는 일보다는 주의를 빼앗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포커스에 들어가려면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대상에 미리 정해둔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편안하고 알맞은 정도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포커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원래 집중하던 대상으로 다시 주의를 돌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이퍼 포커스는 중요하고 복잡한 집중 대상을 하나만 골라서 의식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빼앗기는 것들에 빠져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일이 조금이라도 하기 싫으면 그 대신 할만하고 더 매력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방해받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어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것에 주의를 빼앗길 때는 더 신중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데 열정적으로 매달린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 불가능하지만 즐거운 일에 주의를 빼앗길 때 저자는 우리가 그 순간을 포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즐겨야 하고 가능할 때 원래의 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주의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방해받을 때 기분 전환을 할 때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자는 하이퍼 포커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생각이 표류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지했을 때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기 마련이고 어떻게 하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기분을 파악하고 다음 일을 계획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